노벨상 수상자들의 오리지널 논문으로 배우는 과학,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반도체 혁명에 대한 책 소개를 갖다가 저자인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아이패드와 같은 패드 또는 스마트폰, 뭐 자동차, 뭐 아니면 그 TV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전자기기 이런 데서 사용되게 되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는 거의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는 우선 반도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창기의 재료였던 실리콘하고 저마늄, 흔히들 게르마늄 그러는데 최근에 와서는 미국식 발음인 저마늄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실리콘과 저마늄을 갖다가 어떻게 분리를 하는데 성공했는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즉 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리콘의 화합물에서 실리콘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액정이나 아니면 브라운관에 대한 역사도 함께 곁들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1강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의 발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체 속에서의 그 비열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인슈타인이 아름다운 또 아인슈타인 고체 비열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속의 세계 속에서 전자들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할 때는 양자역학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고체 속에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결정이 있을 때 그 주기적인 결정 속에서 움직이는 전자들이 어떠한 양자역학을 따르는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에너지 상태는 허용이 되고 어떤 상태는 허용이 안 되고 어떤 상태는 또 허용이 되고 어떤 상태는 허용이 안 되는 그러한 약간 뭐랄까 밴드 같은 구조가 나타나요. 그래서 허용되는 밴드, 그 다음에 허용이 금지된 밴드, 허용 밴드, 금지된 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에너지 밴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세상의 입자는 페르미온과 보존이라는 두 개의 입자인데 그 두 입자들이 어떠한 통계 물리를 따르게 되는가. 그래서 그 전자와 같은 페르미온이 따르는 통계 물리인 페르미 디렉 통계하고 그 다음에 광자와 같은 보존이 따르는 보즈 아인슈타인 통계에 대해서 짤막하게 오리지널 논문을 갖다가 토대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물리학과 한 2학년 정도의 현대물리에서 배우는 수준 정도에 나오는 반도체의 기본 이론.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이 왜 약간의 열이나 빛을 쪼이게 되면은 전기를 흐르게끔 하느냐. 평상시에는 이제 전기를 안 흐르는데, 그래서 물질은 크게 평상시에도 전기를 잘 통하는 도체와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다가 특별한 경우, 즉 온도가 올라가거나 열을 공급해 주거나 빛을 쪼여줘 가지고 전기를 흐르게끔 하는 그런 물질, 반도체, 즉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있는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러한 혁명적인 장치를 만들게 되죠. 정류작용을 하는. 물론 트랜지스터 이전에는 소위 진공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TV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갖다가 또 좀 재미있게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발명을 한 그 세 명의 과학자, 즉 브라튼, 바딘, 쇼클리,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 트랜지스터가 점점 더 초창기에 점접촉 트랜지스터에서 더 효율적인 트랜지스터, 즉 MOSFET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량된 그러한 트랜지스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초창기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국 과학자 강대원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빼놓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었어요. 우리도 그 시절에 반도체의 거의 1세대, 2세대의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할 때 결국 한국인들도 주역으로 활동을 했다.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예요. 그래서 강대원 박사의 이야기를 사진과 곁들여서 재미있게 다뤄봤고요. 그 후에는 소위 얘기하는 집적회로 IC라든가 또는 그 인텔이라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든 인텔이라는 회사의 탄생 배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재밌게 들어봤어요. 반도체는 물리학과에서는 3학년, 4학년 때도 계속 배우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한 2학년 정도의 맛배기로 보게 되는 현대 물리학의 반도체 부분 정도의 얘기를 오리지널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일반인 독자들이 읽을 수 있게 조금 친절하게 역사와 곁들여 가지고 소개를 해봤어요. 이 책이 일반인들이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만나 뵙기로 하죠. 안녕히 계세요.